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최근 들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 사업 구조조정 얘기가 나오면서 좀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수출입은행의 그 자본금 증액 이 법안이 통과되면서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그 폴란드 사업이 날개를 달 것으로 생각했는데 실제로 그건 그것대로 되고 또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내부에 이 방산과 그 항공 우주를 제외한 나머지 IT 같은 산업은 따로 별도의 지주회사를 만들어서 분리하기로 하는 이런 내용이 시장에 유포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그에 대한 검토하는 것에 대해서 부인하진 않고 그에 대한 공시를 했죠. 이것도 크게 보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 하나 그룹의 경영권 승계의 큰 그림 아래서 이렇게 기업의 사업 이 사업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는 다양한 사업이 있습니다. 항공, 방산, 시큐리티, 파워 시스템, 산업용 장비, IT 서비스, 또 항공 우주 등이 있는데요. 요번에 얘기 나온 것은 이 항공과 방산 그리고 항공 우주를 요 하나의 그 사업군으로 묶어서 이거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그대로 남겨두고 시큐리티와 파워 시스템 또 산업용 장비 IT 서비스를 별도의 회사로 만들어서 새로 만드는 중간 지주회사에 그 자회사 형태로나 아니면 그쪽에 사업으로 집어넣어 주는 걸로 해서 사업 구조조정을 예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작년 실적을 놓고 보면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영업 수익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여기에 따른 영업 이익도 좀 놀랍게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면서 단기 순이익도 또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숫자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만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지금 현재 그 전 세계적으로 이 군비 경쟁을 하고 하는 이런 시대 흐름과 사업이 딱 맞아 떨어진 겁니다. 말 그대로 물 들어올 때가 된 것이죠. 여기다 이제 한화그룹은 이 한화그룹이 전체 지분의 33.98%를 갖고 있고 소액주주들이 약 54%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서 기관 투자가 외국인 투자자들이 꽤 큰 부분을 갖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도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9.06%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 항공과 방산, 그다음에 한화 시스템의 IT 서비스나 세트레가이 같은 회사를 남겨두고 이거 항공 우주 쪽이니까요. 신설 회사 쪽에 한화비전이라고 CCTV나 또 이 시큐리티 쪽, 그다음에 한화 정밀기계 산업용 장비 이쪽을 떼어내서 이렇게 하나의 또 이 범주로 하나의 그 신설 지주회사, 중간 지주회사 쪽에 집어넣고 해서 사업을 크게 분리하는 이러한 사업 구조를 할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온 것이죠. 이거는 이제 공시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이 공시에서도 아직까지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한 달마다 이제 재공시를 하게 돼 있는 거죠. 이거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 공시를 하게 돼 있는 의무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이제 한화그룹의 경영권 승계와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이제 김승현 회장이 갖고 있는 주식회사 한화의 지분이 분할돼서 이제 자식들에게 상속이 되던 증여가 될 텐데요. 김동관 지금 대표 이제 부회장인데 이제 회장으로 올라섰죠. 차장으로 올라섰는데 이 김동관 부회장 같은 경우는 이 한화그룹 전체를 아버지로부터 물려받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고 둘째는 한화생명에서 금융 그 보험회사나 그러니까 그 증권회사나 자산운용사 같은 금융회사를 갖고 별도의 법인으로 계열 분리하고 막내는 김동선 김동선 씨는 이제 사장이 될 텐데요. 한화갤러리하고 이쪽 그 유통 이런 부분을 그 가지고 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 과정에서 이 형제들 간에 어느 정도 형평성이 있게 이 계열사를 나눌 가능성이 크죠.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그동안 가장 큰 그 실적의 발목을 잡았던 게 하나오션이었는데요. 하나오션은 지난해 3분기 이후로 이제 지분법이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그만큼 하나오션의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거기다가 달러도 그렇고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면서
이 원재료비들이나 이런 거에 들어갔던 비용들이 많이 줄면서 순이익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이 수출입은행법이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그 폴란드에 수출하는 이 수출 그 이게 대출금이죠. 대출을 통해서 이 폴란드에게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게 지불할 수 있는 돈을 대출이 나가기 때문에 말 그대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이 폴란드 1단계뿐만 아니라 2단계 사업도 수주해 놓은 대로 돈을 받게 돼 있는 구조입니다. 그만큼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실적이 2024년과 그 법이 2024년까지 해서 이제 개정이 될 텐데요. 거기에 맞춰서 실적도 꾸준히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그 지금 수출입은행법 개정과 국산무기 수출에 따른 그 실적들을 감안해 보면 작년 실적만 감안해도 29만 원 정도의 그 가격이 적정 주가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기업 분할에 대한 부분이 이슈화 되면서 불확실성이 대두된 것이죠. 그래서 이에 대한 부분을 이 명확하게 회사에서 이 대외적으로 공개를 해줘야만 이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실적대로 주가가 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새롭게 대두된 이 그 기업 분할안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따라서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이 기업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을 그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이죠.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오르긴 올랐지만 이 오르게 된 것이 수출입은행법 개정으로 말 그대로 이제 이 폴란드나 대외 호주에 수출한 대외 쪽으로 특히 이제 폴란드 부분 같은 경우는 수출입은행에 대출금이 없으면 그 이 회수가 무기 수출에 대한 부분을 회수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었는데 이 수출입은행이 법이 개정되면서 이 대출금을 통해서 충분히 무기 수출에 대한 대금을 다 수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실적은 꾸준히 개선되고 있고 그에 따른 실적 개선의 주가 상승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